안녕하세요. 위암수술 51일 경과한 원희주니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이렇게 떨리지만 목소리로 만날까 해요. 초보 유튜버라 자막으로만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위암 환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자막 읽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요사이 단풍이 너무 예쁘죠?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 때는 출퇴근길에 잠깐씩 보던 단풍들을 이제는 매일 맨발 걷기를 하면서 온몸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느리게 걷는 삶, 늘 바래왔던 시간들인데 어쩌다 암이란 친구가 옆에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책 리뷰를 할까 해요. 한빛 라이프 출판사에서 만든 환자와 가족이 전하는 생생한 질병 체험담입니다. 각 챕터별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답니다. 공동 저자 14분이 집필하셨어요. 저작권 문제로 한빛 라이프 출판사에 책의 10%에 대한 리뷰 허락을 미리 받았습니다. 생생한 체험담이라 읽으면서도 나도 이랬었지, 맞아, 알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하루빨리 위암 환우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40대 중반이라 주위에 위암 경험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지인의 시아버님, 회사 동료의 친정 어머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사례만 건너서 들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젊으신 분들도 있구나. 진단받았을 때 나도 이랬었지. 나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위암을 이겨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받고 수술을 기다릴 때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수술은 복강경이라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기서 잠깐 제 경험상 제왕절개보다는 덜 아팠답니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을 이 책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로드맵이 대충 그려질 듯해요. 저작권 문제로 10%만 전달해야 해서 책의 일부와 제 경험담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챕터는 그들은 이렇게 위암을 발견했다입니다. 이 챕터 안에 5개의 목차가 있어요. 첫 번째 목차 제목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초기 위암을 의심하라입니다. 9분의 체험 사례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귀 쫑긋 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밥을 먹으면 헛배가 부르곤 했지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진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소화가 안 되기는 했지만 예민한 성격 탓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었다. 세 번째 사례는 며칠간 속이 쓰리고 살이 좀 빠져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네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쯤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속이 안 좋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위암이 발병할 때쯤 계속 트림이 나오고 헛배가 불렀다. 여섯 번째 사례는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고 밥을 먹으면 꽉 막혀서 안 내려갔다. 일곱 번째 사례는 위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여덟 번째 사례는 담석증에 걸렸을 때처럼 소화가 안 되고 명치끝이 아팠다. 마지막 사례는 힘이 없고 빈혈 증세가 있으면서 며칠 동안 검은색 변을 봤다입니다. 9분의 사례를 잘 들어보시고 혹시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위암이다 보니 소화장애가 많이 겹치네요. 여기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소화제로 버텼죠.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받게 해주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안 받고 있으니까 통보가 계속 오더라고요. 할 수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위암을 발견했죠.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분의 체험담 외에도 앞에서의 9가지 사례에 대한 체험담이 이 책에 실려 있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담 위주로 된 책이라 읽기는 상당히 편했어요. 저 또한 무증상이었습니다. 불편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의 제목은 정기검진, 조기검진에 답이 있다 입니다. 8분의 체험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몸에 이상은 없었지만 정기적인 종합검진으로 암을 발견했다. 두 번째 사례는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찾았다가 운 좋게 발견했다. 세 번째 사례는 술김에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했다. 네 번째 사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위내시경 검사를 권고받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한의사가 위내시경 권유를 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감기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다. 일곱 번째 사례는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종합검진을 받다가 위암을 발견했다. 마지막 사례는 암 진단이 내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렸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부터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술은 군에 있을 때도 많이 먹었죠. 그래도 몸에 무슨 이상 증상이 있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던 날도 운동을 하러 갔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종합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거지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때 맞춰서 검진을 받았으니 운이 좋았던 셈이죠.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18일 건강검진하면서 위암이 발견되었어요. 참 무지하게도 매년 위 내시경을 왜 하냐며 낭비인 것 같다고 직장 동료들과
위 내시경을 선택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다른 부인과 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그럼 세 번째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위암 진단을 받았다입니다. 7분의 체험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 선생님께 암에 걸린 것이냐고 물었다. 두 번째 사례는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보호자와 함께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왔느냐고 물어서 이미 각오하고 왔다고 대답했다. 네 번째 사례는 위암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오라고만 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보호자와 얘기할 테니 나는 나가 있으라고 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나는 그냥 위궤양이 좀 심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다. 마지막 사례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동안 입원을 권했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도 소개해 드릴게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가서 그런지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하셨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위암이에요? 라고 물었죠. 의사 선생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군요. 저도 두 번째 사례처럼 7월 18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 내시경 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하신다기에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근무 중이었는데 7월 20일 병원에서 휴대전화가 왔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호자와 함께 레원해서 결과를 들으라고 했어요. 전화는 수요일에 받았는데 조직검사 세포 슬라이드는 토요일 준비된다고 상급 병원 갈 때 슬라이드가 필요하니 저는 토요일에 레원하기로 했고요. 설마설마하며 시간이 흐르고 토요일에 애기 아빠랑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조기 위암으로 보인다고 하루빨리 상급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목차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위암 진단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입니다. 5분의 체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다. 두 번째 사례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세 번째 사례는 불안하거나 죽을 병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네 번째 사례는 처음에는 오진이 아닐까 생각했다. 마지막 사례는 수술 날짜 잡아놓고 여행을 다녀왔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암이란 생각도 못하고 죽는 병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차를 타고 오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것도 걱정되고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처럼 예쁘게 울면서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갔지만 상영 중인 영화가 없어서 결국 사무실로 돌아왔죠. 일이 손에 안 잡혀 넋놓고 있다가 동료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제가 그렇게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평상시에 정말 건강했으니까요. 그러다 집에 갔는데 부모님께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며칠을 그냥 넘겼죠. 그러다 나중에 엄마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안 좋대.
검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차마 암이라는 소리는 못했죠. 가슴이 또 먹먹해지네요. 저도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되었어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위암이라는 수렁에 빠져 제 인생 경로가 이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5번째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원인을 찾아야 미래의 삶도 찾을 수 있다입니다. 9분의 체험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년 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 게 원인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밥 대신 막걸리만 마셨다. 세 번째 사례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안 좋은 식습관 등이 모두 원인이 된 것 같다. 네 번째 사례는 술, 담배는 못하지만 불에 탄 고기를 자주 먹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 5번째 사례는 채소나 과일을 거의 안 먹었다. 6번째 사례는 젊은 시절 커피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7번째 사례는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8번째 사례는 가족력도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문제였던 것 같다. 마지막 사례는 나는 우연히 위암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한 사례자분의 생생한 체험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공무원입니다. 하수 정비 사업을 하느라 땅바닥을 여기저기 파헤치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대부분 안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분쟁이 생기면 쌍욕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생활을 4년에서 5년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게 생활한다고들 그러시는데 새벽 4시에 전화 걸어서 대뜸 쌍욕부터 시작하는 걸 겪어보시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민원이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부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직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 앞 사례자분의 스트레스 100% 공감합니다. 민원이 발생함과 동시에 잘했던 못했던 죄인이 되는 현실이 스트레스인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사먹는 음식이 주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리뷰 어떠셨나요? 목소리까지 녹음하며 책 리뷰를 처음 해봐서 나름 헤매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부디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위암을 이겨낸 사람들 책 리뷰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